안녕하세요, 윤코입니다. 오늘은 주식 투자를 잘하면 흑수저를 탈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. 저는 흑수저라는 단어는 싫어하지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런 흑수저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. 뭐 그렇다고 못 먹고 못 배우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흔히 그런 일반적인 집안에서 자란 게 아니고 언덕 위에 있는 그런 반지하에서 자랐어요. 그리고 뭐 동사무소에서 주는 그런 기초생활비 그런 것도 받아봤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 수준보다는 좀 어렵게 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고 어린 시절 뭐 우리 집이 돈이 없으니까 뭐 불행하거나 불운하거나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. 그렇지만은 어린 시절 반지하에 살았던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꼭 이뤄보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. 이제 이런 이제 언덕에 있는 반지하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사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다. 그게 저의 어린 시절 꿈이었어요. 뭐 남들에겐 소소한 일상이고 평범한 뭐 그런 생활일지 모르지만 저는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. 뭐 지금의 저는 전업 투자자는 아니고 개인 사업도 하고 있고 그 외에 몇 가지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뭐 주식 투자만은 아니지만 주식 투자 외에도 뭐 사회생활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지금 현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. 그 덕에 뭐 누구처럼 슈퍼개미만큼은 아니지만 뭐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일을 쉬어도 뭐 여행도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생활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목 그대로 흑수저는 탈출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. 아무튼 저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흑수저를 탈출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남들보다 돈을 안 쓰고 이제 공부하면서 저는 다른 것보다 먼저 자본주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. 뭐 제가 중학교 진학할 쯤에 스스로 깨달은 점은 내가 이 위치에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. 세 가지 정도. 첫 번째는 전문직이 되어서 고소득을 버는 방법. 두 번째는 사업을 해서 사업체가 성공하는 거. 세 번째는 돈을 잘 운영을 해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거.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생각을 하면 지금은 좀 거만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의 생각은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뭐 알아서 돈을 벌어다 주니까 이제 그런 자본주의 시대에 이제 혜택을 누려보는 거죠. 그래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뭐 할 이야기는 굉장히 많지만 갑자기 제가 이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먼저 유튜브의 세계가 뭐 가장 궁금해져서 온 것도 있지만은 사실 제가 2001년도부터 투자를 했는데 2001년도나 지금이나 사실 사람들의 투자 인식이나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. 그래서 한번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했고요.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늘 이야기를 해요. 윤코야, 뭐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하냐? 좋은 종목 좀 추천해줘라.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친구들에게 뭐 차근차근 이렇게 방법론을 알려줘도 대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은 없어요. 그냥 알아서 누군가 떠먹여 주길 바라고 내가 추천받아서 뭐 종목을 사면 이게 어쨌든 간에 짧은 시일 안에 괜찮은 수익률이 나기를 바래요. 그냥.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을까요? 심지어 뭐 제 친한 친구이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. 정말 친한 친구이지만 정말 간절하게 저한테 돈을 벌고 싶었고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면서 제발 종목을 좀 알려달라고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웬만하면 주변 지인들한테 종목 추천이나 리딩을 하진 않습니다. 근데 하도 사정하니까는 종목을 하나 알려줬는데
딩을 알려준 그 친구와 저의 결과는 이제 그 친구는 돈을 잃었고 저는 돈을 벌었어요. 그 친구는 돈을 잃었고 저는 돈을 벌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 뭐 사업 보고서도 보고 계속 이제 면밀하게 그래도 이 기업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나 스스로가 직접 생각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세의 움직임이 있어도 딱히 흔들림이 없었어요. 근데 그 친구는 그저 남에게 종목을 추천을 받아서 산 것이기 때문에 시세가 이렇게 파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파동을 이기지 못하고 본인이 이제 손실 구간에 좀 있다 보니까는 그냥 그걸 팔았다고 해요. 이제 이처럼 주식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되거나 주식 투자를 잘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떤 투자 기법이나 스킬 이런 것보다는 요행에 바라지 않고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려요. 물론 이런 저도 뭐 늘 주식 투자를 하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볼 때도 있어요.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5번 정도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면 그 중에 한두 번은 손실을 보고 뭐 그 중에 3-4번 정도는 수익을 봅니다. 그만큼 꼭 한두 번 정도는 손실을 보는데 그만큼 확률적으로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지금처럼 유동성이 풍부하고 뭐 자고 일어나면은 시장이 뭐 다 빨간불로 이렇게 켜져 있고 이럴 때는 많은 초보자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. 진짜 나는 뭐 투자 진짜 잘하나 봐. 소질이 있나 봐. 물론 진짜 여러분들이 투자에 소질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장이 좋은 그런 시기에서는 모두가 조금 거만해질 수가 있거든요. 저 역시도 한때는 정말 수익이 한참 좋을 때는 제가 정말 투자의 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거만에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원칙이나 그런 공부를 소홀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.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꼭 이제 크게 다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주식 투자에는 100% 확신이란 걸 하지 마시고 늘 겸손해야 하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. 늘 노력하셔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더 안전하고 계좌가 두둑해지실 거예요.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조금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이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법한 그런 구체적인 뭐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다시 한번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